저는 20년간 직업 군인으로 일하다가 올해 3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인으로 일할 때 가정에 소홀했던 걸 만회하고자 이제는 제가 설거지부터 빨래, 청소, 두 딸의 밥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이걸 당연시하는 건 물론 태도가 점점 도를 지나친다는 겁니다. 한없이 떨어진 제 가장으로서의 권위. 이제 좀 찾고 싶습니다. 아내분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가 전세 역전된 상황인데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연에 적힌 대로 보면은 빨래, 청소, 두 딸의 밥까지, 그리고 설거지. 거의 다.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평일 일과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휴일 일과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럼 나눠서 평일과 휴일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은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제대를 하고 한 일주일 잠깐 쉬었다가 바로 취직을 해서 또 일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 출근을 제가 일찍 합니다. 네네. 5시 20분이 되면 조용히 아내가 깰까 봐 이제 조용히 옷을 들고 거실에 나와서 출근 준비를 해서. 그게 5시 20분이에요? 이제 회사에 퇴근하고 네. 저녁 7시 정도에 집에 옵니다. 네네. 회원권 이런 거 끊어줘서 바로 운동을 보내고요. 네. 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설거지하고 애들 빨래 돌리고 건조기까지 넣어놓고 그리고 나면 이제 아내가 돌아오고. 평일 일과. 그렇게 해서 평일 일과는 통상 진행을 하고. 네, 주말 일과는 어떻게 되시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아내 차를 조용히 끌고 가서 세차를 해줘요. 일주는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꼭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어디예요?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고 아내분한테. 먹고 싶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회식이 있으면 저는 항상 와이프를 데리러 가요. 회사 근처에. 처음에는 되게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그 장소만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시간 되면 찾아오라고? 지도로.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정확하게. 근데 이제 몇 시에 끝나는 시간도 통보를 안 해줘요. 대중 없이 끝나더라고요. 빨리 끝나면 8시, 늦게 끝나면은 한 11시? 이렇게 끝나는데 답이 없길래 언제 끝나냐. 근데 전화를 했더니 거기다 대놓고 이제 짜증을 내면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사실 집에서 이제 제가 살림을 조금 더 아내보다 평일날 많이 해주려고 도움을 주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토요일 아침에는 아내 차 세차하고 와서 바로 대청소 제가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불러서 자기 방에 있는 빨래 내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시켜요. 엄마. 진짜 엄마. 제가 한 7시 정도에 집에 가면 문을 닫아버려요. 에?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듣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군생활 20년 했던 내 모습이 한순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권위가 좀. 그렇죠. 또 부정당. 아무리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를 이렇게 복구 잘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지만 되게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고요, 요새. 네. 제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 이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벤트는 네. 저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은 와이프랑 이제 치팅데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술을 같이 먹습니다. 네. 술을 먹고 새로운 직장 생활을 군만 있다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심신이 많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아내한테 그런 좀 푸념을 하면 그동안 나는 더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인이었으면 약간 좀 강성이고 좀 할 말하고 지시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딱 치면서 이제 그만 얘기하자는 식으로 제가 좀 원성을 높였죠. 네. 이제 그만하자. 네. 그때 이제 와이프가 그만하긴 뭘 그만해라는 식으로 이제 같이 잠깐만 이거는 이건데?
엎었다고요? 네. 뭐를? 밥상을? 상을. 상을? 네. 그 이벤트를 겪었어요. 남편분이 야 그만하자. 탁 했더니 뭘 그만해! 야 이 새끼야! 이제 시작이야. 너 6개월 힘들었지? 나 14년 힘들었어! 밥상 엎은 거 누가 치웠어요? 제가 치웠죠. 졌네. 소령님은 아내분이셨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군생활 20년 했던 내 모습이 한순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건의가 좀 아무리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를 이렇게 복구 잘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지만 되게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고요, 요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아름답게 탕 이거였는데 이 상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탁 놓으면서 이혼해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혼하라고? 이혼해. 아. 팡 이렇게 놓고 양쪽 말을 들어가야 돼.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결혼도 지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혼도 지가 하자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나네요. 지지지. 결혼을 우리 소령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네, 이분도 군인이었지만 저도 이제 군 출신이니까. 아 진짜요? 그래서 맞짱을 떴네. 멋지네. 아내 되시는 분 그때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일찍 이제 대위 전역을 해서 한 계급 차이셨구나. 대위 전역을 했고 와이프도 여군 생활을 했고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사실 상당히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한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6년이면 사실 엄청난 계급 차이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에도 사실은 뭐 존댓말 이런 거 오빠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뭐 야죠야. 그러니까 우리 대위님이 그러면 이혼해 이 새끼야! 너 하극상 들어봤어? 네가 군대에서는 소령이지만 여기서 내가 소령이야. 바로 이거였군요.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 출산과 더불어서 이제 휴직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에 두 번의 이사를 계속 거쳐가다 보니까 누구하고 친해질 시간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아이랑 저랑 있는 시간밖에 없었고 뭐 지금도 새벽에 출근하지만 그 당시에도 막 새벽 5시에 출근했다가 12시, 1시에 이렇게 퇴근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을 혼자서 되게 잘 이겨냈다고, 힘든 시간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예, 나도 그렇게 열심히 이겨냈는데. 자기 그런 군인 정신 없어? 자기도 이겨내야 돼. 나는 그때 더 힘들었어. 애랑 돌아다니면서. 조직이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그 삶이 개인이 참 보통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어떻게 1년에 2번 이사하면서 심지어는 이삿짐 안 푸른 거 있는 채로 또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해. 그러면 이제 애들도 친구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뭐 좀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또 옮겨가고. 집은 처음엔 힘들지만 집 나름의 세팅값을 잡거든요. 애들도 아내도 여기는 여기대로 잡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잡혔을 텐데 이제 전역하고 왔어. 그러니까 또 아빠는 내가 전에 못 해준 거 해주려고 아내한테도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더 파이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잖아요. 내가 파이팅하는 거 보여주려고 미안하기도 하고 잘하고도 싶고 또 좀 으쌰으쌰 하려고. 근데 와이프는 또 끊어 이 새끼야 이마 빨리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야 너는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이렇게 말을 그냥 그렇게 말을 진짜 군인으로서 생활했을 때는 다 또 지휘관이고 딱딱딱 이런 거 하면은 밑에서는 착착착 하면서 우리 소령님 진짜 이렇게 딱딱딱 좋고 사람도 되게 좋아. 그래서 그때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였고 내가 이걸 또 깔끔하게 잘하니까 인정도 받고.
근데 우리 소령님도 서서히 좋은 의미로의 사제물이 들어가겠죠. 지금은 딱 힘든 때. 왜냐하면 나무를 새로운 땅에 새로 심을 때 뿌리를 내리려면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하대요. 지금 소령님은 그 기간이잖아요. 지난 10몇 년을 매우 명확한 정체성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왔으니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힘듦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다. 그리고 군 생활을 잘하신 것처럼 민간의 생활도 잘하실 거라고 틀림없이 믿는다. 네.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권위의 세상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그러면 권위가 뭐냐? 네. 보통은 권위를 권력과 위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권면과 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권위자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 권면은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권했는데 형, 나 형이 말하니까 한번 해볼게. 그 사람이 권면하니까 내가 들어보고 싶어. 그게 권위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했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멋져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하면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시대의 권위, 권면과 위로가 통하려면 저 사람보다 실력은 더 키우고 자세가 낮아야 돼.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실력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나를 향한 자세도 느껴요. 야, 내가 몇 살인데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죠. 내가 뭐 너보다 경력이 이런 거 안 돼. 그러니 이제 새로운 권위의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